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혁명을 일으킬 꿈의 물질로 불리는 초전도체를 한국에서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 세계 외신은 물론이고 경제계와 산업계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온 초전도체 실존 여부를 두고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인포맥스D에서는 초전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독실 과학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굉장히 한 일주일 정도가 이 이슈로 핫했습니다. 뭐 주식 시장도 흔들리고 경제계, 산업계 다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체, 그러니까 전도체의 도체라고 하는 건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어요.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초전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기가 잘 통하는 것들을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게 네.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금속에서의 자유전자가 그 안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게 되고 흔히 말하는 그러면 전기를 통하지 않는 절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네. 고무도 될 수 있고 사기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부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반도체의 개념도 좀 흥미로운데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어서 반도체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도체도 될 수 있고 부도체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칭 소자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네. 지금 반도체로 컴퓨터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근데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전기 전도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슈퍼하게 간다는 건데 굉장히 전기가 잘 흐른다라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저항이 0이 되어 버려서 네. 좀 어떤 이론을 벗어날 정도로 전기 전도성이 높은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전도체 초 자체가 사실 초능력의 초랑 같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월한다 뭐 이런 의미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된 것 자체는 1911년인데 네. 그 이유 원인 규명이 되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이미 당시에 이제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1920년대가 물리학계의 어떤 부흥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로라는 그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뛰어들어서 네. 아니 이런 신기한 현상,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독특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대부분 실패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설명은 어려운데 분명 현상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과거, 그러니까 1911년부터 있었으면 한 100년가량을 이 초전도체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쓸 것인가를 연구를 해왔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 1911년에 처음에 발견이 된 거는 수은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온도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원자의 진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전자가 지나가다가 원자들이랑 부딪히는 충돌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아마도 저항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도체 중에서도 저항이 점점 줄어들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온도를 낮추면서 네. 당시에 온네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향후 10몇 년 동안 갇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말하자면 냉장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극저온에서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내 이론대로야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온도를 낮추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건데 네. 당연히 이론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어느 포인트가 되니까 저항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전이 현상인 건데요. 네. 말은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증기를 점점 온도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물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기체 상태가 액상으로 바뀌는 것처럼 전기 전도성도 온도를 낮춰 보니까 점점 이제 좋아지는데 저항이 줄어드는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뚝 떨어지더라. 네.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초전도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노벨상을 받았는데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것 때문은 아니고 이런 극저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과학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해서 노벨상을 바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과학자들이 야, 이거 흥미롭다.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연구를 하는데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전도 현상은 단순히 온도를 낮춘다고 일어난다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되냐면 양자역학적인 현상이에요. 온도가 너무 낮아서 전자들이 쌍을 이루면서 일반적으로 전자는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쌍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움직임으로써 나타나는 좀 새로운 현상이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자역학이 발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초기의 초전도체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론은 나왔습니다. 네. BCS 이론이라고 하고요. 네. 이 이론을 처음에 논문을 낸 세 분의 머리 글자를 타서 이제 BCS 이론을 네.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 BCS 이론에서 알아낸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온도가 정해져 있어요. 특정 온도, 굉장히 낮은 온도입니다. 그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뭐 20K, 25K, 30K 정도 네. 켈빈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전자가 너무 열 때문에 빨라지기 시작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기 네. 시작하니까 이 순간에는 둘이 사실 사이좋게 있어야 되는데 이 쌍이 깨져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초전도 현상이 사라지거든요. 네.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초전도 물질을 발견하는데 네. 어느 날 폭풍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온도를 조금 초과하는, 네. 많이 초과하지도 않았어요. 네. 사실 이 BCS 이론에서 예측했었던 네. 이 정도로 아주 낮은 온도에서만 가능할 거야라고 했었던 온도보다 조금 한 5K 정도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것도 금속도 아니고 금속 산화물이었어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뭔가 산화물이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건 좀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처음에 아무도 믿지 않죠. 잠시만요. 그러면 그 온네스가 그 냉장고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한 게 그게 이제 방금 K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체감이 좀 잘 안 돼서요. 네. 영하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도씨가 영하 273도가 네. 흔히 말하는 0켈빈입니다. 아. 왜 0이냐? 네. 그 아래의 온도는 불가능합니다. 아. 왜냐하면 온도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분자가 혹은 원자가 가지고 있는 진동의 정도예요. 네. 그런데 진동이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우리가 25도씨, 10도씨, 뭐 0도씨로 변한다고 하면 우리 몸 혹은 어떤 기체의 분자들이 진동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지하겠죠. 네. 그럼 정지한 것보다 더 정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지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가 영하 273도씨인데 그걸 온네스가 발견을 한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자체는 그 네. 이전에 켈빈경이 이제 발견을 네. 했는데 그걸 0켈빈이라고 이야기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쉬워지잖아요. 네. 영하 273도씨보다 쉬우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만든 것이 말하자면 온네스인 거고요. 어느 정도 온도가 낮았냐면 4.1켈빈, 그래서 말하자면 영하 269도 정도를 네. 만들 수 있는 냉각 장치를 개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액화하기 힘든 정말 기체로만 존재하고 싶어하는 헬륨을 액화를 네. 시켰고 네. 이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아마 뭐 제 생각엔 이거저거 냉동 시켜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스크림도 네. 만들어보고 네. 사과도 얼려보고 네. 했겠지만 그러면서 금속을 온도를 낮췄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한 거고 그런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전지 전도성이 너무 높아지는 네. 말하자면 저항이 0이 된 현상을 발견한 거죠. 거고. 그러면 그 BCS 이론을 만든 분들, 연구자분들은 이 온도를 올린다거나 그런 이제 걸 한 건 아니고 양자역학적으로 그걸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토대를 마련을 했다. 네. 는 거군요. 그러면 BCS 네. 이론 자체는 사실 설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요즘은 많이들 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57년에 처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노벨상을 받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면 어렵지 않지만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양자역학적인 생각의 발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쨌든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걸 이제 그 이론적으로 네, 알아낸 이론적으로 거죠. 알아낸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 그 0K 뭐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워서 영하 70도, 영하 240도 이런 거는 맞습니다. 네. 상상이 안 되는 저희가 영하 10도만 돼도 덜덜덜 떨고 뭐가 얼고 막 그런 영하 18도 막 이 정도 되면 냉장고, 맞습니다. 냉동실 온도고 그런데 이게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진짜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이거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계속 연구가 진행되는데 그걸 조금 온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노벨상을 타갔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 네. 있어요. 그냥 단순히 기술 개발을 하면서 약간 온도가 높아진다고 노벨상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뭔가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상황, 네. 기존의 이론이랑 다른 것들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BCS 이론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 온도 이하에서는 다양한 금속들이 어떤 초전도 현상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네. 것들은 이미 이제 통용되고 있었는데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병원에서 MRI 같은 경우에는 네. 초전도 현상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아주 높은 자기장이 필요한데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요. 네. 아주 높은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저항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이걸 위해서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금도 초전도 현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런 지금도 활용을 하고는 있군요. 맞습니다. 액체 네. 헬륨을 사용해서 네. 딱 온네스의 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1980년대에 말도 안 되는 BCS 이론이라고 하는 탄탄한 그 이론을 넘어서는 그래도 이론적인 이측을 넘어가는 금속 산화물에서의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BCS 이론이 틀렸다기보다는 네.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이렇게 양자역학적인 거동이 있구나. 그런데 그 위에서도 적절하게 격자를 배열을 하기만 하면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것은 복잡해서입니다. 네. 너무 이게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어려워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된 다음에 당시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후죽순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영하 240도를 넘어가면 네. 거의 초전도 현상이 안 나타난다가 정설이었는데 한 번 생각의 발상이 일어나고 나니까 계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고온 초전도체라고 불러요. 이게 근데 사실 고온이 아닌 거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고온이라고 하면 지금 같은 폭염 같은 고온인데 영하 270도보다 살짝 높기 때문에 고온이라고 불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영하 240도 이상에는 안 될 거야라는 이론이 굉장히 탄탄했는데 네. 그 이론보다 높으니까 고온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말장난 같이 느껴지지만 상대적으로는 아니 이 이론의 예상치보다 더 고온에서 일어나네. 그래서 이제 고온 초전도체라고 부르고 네. 지금은 사실 고온 초전도체라고 부르게 되면 액체 질소의 끓는 전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 현상이 나타나면 고온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네. 왜냐하면 액체 헬륨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액체 질소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그럼 액체 질소 정도에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초전도 현상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시사한 바가 있는데 MRI는 여전히 액체 헬륨을 사용합니다. 네. 그 말은 그 이후에 나타난 수많은 물질들이 아주 작은 환경 혹은 어떤 실험실 환경 그리고 제한된 작은 환경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뭔가 거대한 기계를 만들어서 기차를 띄운다든가 네. 강력한 자기장으로 사람의 내부를 본다든가 이런 현상을 일으키기에는 안정성이라든가 뭔가 선재를 만들어서 좀 대량으로 뭔가 하기엔 좀 부족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핵융합 토카막 케이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케이스타도 마찬가지로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대한 자기장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초전도 현상을 이용합니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온 초전도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초전도 현상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럼 수많은 엄청난 네. 전류가 흐르다가 네. 갑자기 저항이 발생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열이 순식간 발생하는. 맞습니다. 네. 순식간 열이 발생하면서 네. 이 구조 자체의 안전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1911년에 처음에 나왔었던 바로 그 현상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110년 전에 그 현상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 실험 맞습니다. 결과를. 그만큼 중간에는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안전한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전기 저항성이 0이 된다는 게 결국에는 열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전류가 흐르더라도 네. 이 원래 충돌에 의해서 열이 나야 되는데 열도 발생하지가 않고 또한 대량의 전류가 흘러도 멈추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도넛 모양의 링이 네. 있습니다. 초전도 네. 현상이 나타나는 초전도체입니다. 여기 전류를 어떤 방식으로도 흘려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둬도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장을 만듭니다. 네. 얼마나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순수한 초전도체라고 한다면 아마 10만 년이 지나도 100만 년이 지나도 계속 전류가 흐르고 계속 자석처럼 생겨고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항이 없으면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전기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손실되는 전기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그 손실이 0이 된다. 맞습니다. 거의 없어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군요. 네, 지금 보통 4에서 5% 정도가 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송전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걸로 봐요. 4에서 5%면 상당하네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인구를 이제 뭐
뭐 80억, 약 네. 100억이라고 본다면 5억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산업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5%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몇 조, 뭐 20조 가까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사라진 걸 넘어서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초전도 현상이 만약에 상온에서 가능해지고 안정적으로 합성이 된다. 그렇다면 아주 작은 디바이스에서 강력한 전류가 흐르고 엄청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네. 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면 정말 조그만 모터가 낼 수 있는 힘이 네. 지금 전기 자동차를 구동하는 그 모터보다 더 센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그만 모터를 달아서 차를 이동하거나 뭐 배를 이동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군요. 실제로는 이제 조그만 모터의 네. 축이 견디지 못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무언가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간단하게는 손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한 선풍기 몇 개를 달았는데 이걸로 배를 띄우는 거, 자동차를 띄우는 것이 가능해질 수 물론 제반 다른 산업들이 같이 네. 발달해야 됩니다. 배터리 네. 기술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일단 팬을 도는 데 있어서 단순히 효율이 좋아지는 걸 넘어서 기본적으로 구리선에서 흐르고 있는 전류 때문에 발생한 열 자체가 사라지니까 열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네. 아무리 대량의 전류가 흐르더라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무제한은 아닙니다. 네. 특정 전류까지만 이 초전도 현상이 유지가 되고요. 또한 특정 자기장까지만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실 마이스너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네. 무조건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자기장이 가해지게 되면 초전 현상이 깨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한계는 항상 있습니다. 특정 온도보다 낮아야 되고 외부 자기장도 특정 자기장보다 적어야 되고 전류의 양도 특정 전류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네. 형태의 많은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마이스너 효과 이제 물어볼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네. 물어볼게요. 네. 근데 사실 그 초전도체가 되려면 그 물질이 진짜 꿈의 물질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하나는 앞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전기 저항성이 0이 되는 거, 그리고 완벽한 마이스너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반자성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전기 저항은 0으로 만드는 실험을 지금 110년 동안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지금 한국에서 개발된 게 맞나 아닌가 하는 중이고 반자성이라고 하는 게 또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지 좀 사실 여쭤볼게요. 마이스너 효과는 초전도체의 사진을 보면 항상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 차가운 뭐가 있고 그 위에 뭐 네모난 혹은 원통형의 무언가가 떠 있는 걸 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부양. 공중부양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뭐냐면 결국엔 자석이 밀어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같이 제반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마이스너 효과인데 그것은 내부에 자기장이 침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간단해요. 내부에 자기장이 침투하지 못하니까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N극을 대든 S극을 대든 위에 있는 초전도체 입장에서는 그냥 실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밀어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가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초전도체도 1형이 있고 2형이 있습니다. 네. 1형과 2형은 사실 살짝 이론적인 것도 다르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충분히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마이스너 효과에 의해서 뜰 수도 있고요. 2형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자기장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에 약간의 터널 같이 내부에 자기장이 들어갈 수 있는 약간의 숨통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엄청난 자기장이 모여서 거기만 통과를 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말하자면 뭐 댐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물줄기에 거대하게 있지만 거기를 막아서 이 구멍으로만 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집중시켜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자기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이 자기장 위에 고정이 돼 버립니다. 옆으로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물론 강한 힘을 가하면 움직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툭툭 치더라도 그 위치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자 고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효과들도 사실 2형 초전도체에선 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LK99가 정말 초전도체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마이스너 효과가 정확하게 나타나느냐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2형 초전도체일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고정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상업적으로 혹은 산업적으로 네. 훨씬 더 쓰임새가 다양해집니다. 이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슥슥슥슥 튕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 그대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예를 들면
그 자기 부상 열차 네. 이런 경우에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철로 위에 그대로 이제 떠 있고 맞습니다. 외부 자극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니 그 힘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네, 간단하게 밀어주기만 네, 하면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죠. 물론 공기 저항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바퀴가 굴러가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석유 에너지 많이 쓸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태양광도 가능하니까 그걸로 가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 네.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요. 당연히 지금 이제 KTX라든가 고속열차 같은 경우에도 네. 점점 공기 저항뿐만 아니라 이 선로에서의 저항들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했던 것처럼 거대한 튜브를 뚫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하에 터널이네요. 튜브를 뚫습니다. 맞습니다. 네. 터널을 뚫고 네. 진공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떠 있게 한 상태에서 뒷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농담 섞어서 선풍기를 뒤에다 쏘고 있으면 점점 가속이 돼서 그것만으로도 부산까지 에너지를 거의 들이지 않고 움직이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꿈의 물질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간도 단축되나요? 시간도 단축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움직이는 저항 때문에 쓰이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쉬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배를 통한 운송이 네. 지금 이렇게 항공기 시대에도 사실 배를 통한 운송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되고 이유가 있죠. 뭐냐면 저항이 제일 적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물에 떠 있으니까. 부력을 이용하니까. 맞습니다. 네. 물에 떠 있으니까 약한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에너지가 쓰입니다. 물과의 저항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일단 공중에 뜨는 것 자체가 쉽게 된다라고 하면 공기 저항만 최소한으로 줄여주게 되면 옆으로 움직일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중학교 때 처음에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사실 황당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일이 사용되는데 네. 옆으로 움직일 때는 일이 없다라고 네.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현상 때문에 사실 약간의 에너지로도 공중에 띄워주는 에너지 없이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그 LK99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하기로는 주가 평론가님 얘기로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집중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상온에서 가능해졌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보면 나타난 걸 검증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걸까요? 두 가지가 네. 두 가지가 다 네. 세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상온인 것을 넘어서 상압인 게 중요합니다.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아주 높은, 사실상 이건 실험실 환경이 아니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높은 압력을 가했더니 네.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더라. 수소 원자가 격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또 수많은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합성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수소가 계속 격자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네. 안에 가두기 위해서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엄청난 압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엄청난 압력보다 아득히 엄청난 압력입니다. 그 정도의 높은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피스톤을 압축해서 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 레이저를 사용해서 만드는 네. 아주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 때문에 상온에서도 초전도현상이 나타나더라는 논문이 나왔다가 심지어 그게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재현이 안 되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래도 철회까지 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번 논문의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자면 정확한 논문은 아닙니다. 네. 이걸 또 이제 폄훼하면 안 되는 것이 일단 이렇게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는 논문이 게재가 됐는데 네. 너무나 쉽고요. 상압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시사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대로 된 논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왜 일어나냐면 최초로 전화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벨 아닌가요? 그 벨이라고 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전화를 계속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2시간 뒤에 특허청에 도착을 해요. 어. 그래서 특허 출원을 먼저 한 게 벨입니다. 2시간 먼저. 이거는 그래서 네. 이제 벨이 근데 실제로 특허는 먼저 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벨이 실제로 시제품을 만든 건 며칠 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레이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네요. 물론 이제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똑같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검증이 끝난 다음에 제대로 논문을 게재를 하게 되면요. 그동안 다른 누군가가 논문을 써서 게재를 해버린다? 라고 하면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20년 전부터 연구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관행들이 있냐면 나 요즘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정식으로 게재하기 전에 모든 과학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네. 올려놓는 게 있습니다. 그런 아카이브에 이제 올려놓은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정식 논문 나올 건데 나 먼저 이거 했습니다. 침 발라 놓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논문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일단 레시피가 쉬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논문의 내용들을 보면 야 이거는 굉장히 특별하게 우리만 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그리고 엄청난 압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막자 사발에 넣고 슥슥 갈아가지고 몇 시간 굽고 뭘 하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노하우는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자신감이 없었으면 이게 정말이란 뜻은 아닙니다. 이건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자신감이 없었으면 이렇게 올렸을 누구나 할 수 때. 있는 네. 형태로 올리진 않았을 것 네. 같아요. 예를 들면 500만 기압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500만 기압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건 검증이 쉽지 않은데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동료 모든 과학자들 와서 검증해 보세요 네. 라고 할 수 있게 올려놓은 거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상압의 초전도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말로 그 전기 저항이 0이 되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봤더니 초전도 현상이 이번에 LK99가 나타나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금속 안에서가 아닙니다. 독특한 격자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런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번에 이번에 개발했었던 우리 연구진들의 실험 영상을 봐도요. 초전도체라고 말하기 좀 뭐해요. 근데 이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실제 초전도체가 아닐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초전도체지만 완벽하게 요만한 어느 정도 된 사이즈의 크기를 모든 것을 그 격자 모양으로 만들기가 힘들어서 일부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네. 과학자들이 지금 같이 검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까 처음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마이스 효과도 나와야 되는데 네. 문제는 좀 커다란 거, 요겁니다라고 큰 걸 주면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커다랗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조그만한 격자로 만들어서 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 격자도 사실 눈에 보이지 네.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네. 작은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시료를 한번 내봐라. 그럼 우리가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시료를 주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과학계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은 많이 네. 있습니다. 통계적인 건데요. 과거에도 수많은 초전도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주장했었던 많은 논문들이 있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회되기도 했었고요. 이분들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검증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론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네. 왜 되는지는 몰라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관행을 비춰봤을 때 네.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닐 가능성은 높겠구나. 하지만 진짜였으면 좋겠다라고 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과학자들과 전 인류가 같이 응원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단순히 주식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볼 게 네. 아니고요.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입니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하고 이것이 독일이랑 미국과 영국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꿨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정말 상온상압의 초전도체가 정말이고 만약에 공학적으로 쉽게 합성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뭐 그 회사 네. 혹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네. 전 세계의 어떤 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응원을 하되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는 말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실은 뭐 한번 성공을 했다라고 논문을 게재한 것만으로 여러 과학자들이 검증의 시간을 거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발명이 나올지 모르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네. 이게 좀 어느 정도의 약간의 트리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좀 설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기도 네. 하고 흔히 말하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갖고 왔어 한번 검증을 너도 하고 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는 정도의 논문이 나왔고 네. 실제로 부정적일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회의적이어야지 여기서 그냥 촉포를 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인 거다. 하지만 조금 이제 우리가 언제나 과학은 그렇잖아요.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무언가 이야기를 했을 때 맞겠지, 성공했겠지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회의적으로 접근하고 그런데 사실이 이미 밝혀지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이 이미 밝혀지더라도 이것이 일상생활을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네요. 오래 꽤 걸리겠네요. 오랜 시간이 걸릴 네.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류의 지성의 끝을 좀 또 뚫고 나간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류의 품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응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훗날 한 100년 뒤에 2023년이 어떤 해로 또 기억될지 과학계에서는 또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왕이면 우리 그 한국이 개발한 게 맞아서 뭐 이런 밈들도 나오더라고요. 애국가에 초전도체 모습을 넣어야 된다. 당연하죠. 네, MIT 공대에서 한국어를 배워야 된다. 이런 밈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웅장한 바람까지 담으면서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